자, 설하고 평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 얻는다. 일방수기 한 방향에 또는 한 음양오행의 한 방향의 수기, 그 빼어난 기운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곡직은 뭐죠? 목의 한 사주가 목으로만 구성되는 거죠. 염상은 화, 가색은 토, 종역은 금, 윤화는 수. 이건 우리가 오행의 성질에서 배웠죠. 곡직은 목의 성질이고, 염상은 화의 성질이고, 가색은 토의 성질이고, 종역은 금의 성질이고, 윤화는 수의 성질이다. 이미 우리가 사주, 음양, 오행의 배속도에서 다 배웠던 말들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 빼어난 수기라고 하는 것은 곡직, 염상, 가색, 종역, 윤화 이 5개가 있다. 5종 격국 이 5 종류, 이 종자는 이 종류 할 때 종자겠죠. 종류의 격국은 취, 일방, 한쪽 방향의 전왕, 한쪽에 오로지 왕이죠. 한쪽 방향이면서 한쪽으로 힘이 뭉치는 오로지 왕한 지기, 그러한 기이다 그 말이죠. 일방 전왕 지기야. 역 또한 유 있다. 방국 불전자, 그 바야흐로 국이 완전하지 않는 거죠. 온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다만 필요해. 뭐가? 기세가 전일, 그 기의 세력이 전일, 한쪽으로 이 전일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종기왕세, 그 왕한 세력을 따른다 그 말이죠. 그 왕한 기세를 따라간다. 결국은 일방해로 하는 것은 어쨌든 결론은 목화토금수 한쪽으로 기가 쏠리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일행 득기격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에는 곡직격, 염상격, 가색격, 종역격, 윤화격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주 명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조를 보겠습니다. 자,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월겁이게 되죠. 월겁격이 되겠죠. 자, 거기 보면은 을목, 개수는 수죠. 즉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해묘, 인의 한목이에요. 묘목. 자, 그러면 전부 뭐예요? 이거는 목이 되는 거죠. 왜 해가 목이 되냐? 인의 한목으로 합을 했잖아. 이 합을 해서 해수가 뭘로? 목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여기 이제 합이 안 됐다 하더라도 수죠. 수가 수생목이고, 개수,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수생목으로 목을 생해주죠. 그러니까 목을 중심으로 전부 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수가 있어서 수생목으로 가니까 이거는 간목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전체가 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개묘, 을묘, 갑인, 을의 이 명조, 또 병호, 갑오, 요 밑에서 볼게요. 여기서는 요것만 볼게요. 개묘, 을묘, 갑인, 을의 요 명조만을 보면 개위 귀격이다. 모두 다 귀격이다. 귀격이다 그 말이죠. 귀격이다. 운이 이 식상, 설기, 수기, 위, 채미. 자, 나를 생해주고, 나를 인성이 수가 나를 생해주고, 내가 전부 내 기운으로만 뭉쳐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폭발하게 일보 직전이죠. 풍선을 최대한 많이 불었을 때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을 빼줘야 되죠. 배가 너무 부르면 어떻게 해요? 좀 빼줘야 되죠. 밖으로. 그런 것처럼 뭐죠? 이거는 설기시키는 거예요. 이 설기시켜주는 게 뭐예요? 식신과 상관이죠. 그래서 식신상관으로 운이 흘러주어서 이 왕한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 그 말이죠. 제가 사주 명리학 강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너무 왕해요. 그러면 방법은 2가지다. 첫 번째, 누르는 방법이 있다. 극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빵 터져버리겠죠. 너무나 이 빵빵한데 누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극은 뭐다? 이게 깨져버린다. 그럴 바에는 그 바늘구멍 하나 탁 구멍 내놓으면 바람이 서서히 빠지죠. 그런 것처럼 설기시키는 게 좋다. 즉 아주 강할 때는 누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설기시킨다. 기운을 빼내는
작전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운이 이 식상, 설기, 수기 식상으로서 그 수기를 빼어내는 것을 위 삼는다. 최미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삼는다. 그래서 식상은 그 빼어난 기를 설기시키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 그 말이죠. 원국 원래 국에는 유식상 식상이 있나요? 없죠. 화가 없잖아요. 그런즉 재운영미. 자 여기에 식상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화가 하나 있다. 그러면 목생화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되겠죠. 뭘로 가야 돼요? 목생화, 화생, 토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 토는 뭐죠? 재성이잖아요. 자 식상이 있으면 아생식 나의 기운을 설기시켜 가지고 재성으로 기운이 흘러가면 좋기 때문에 역시 무엇도 좋다? 재성운도 역시 아름답다. 좋다 그 말이죠. 기순세강 기가 순하고 세강 세력이 강하면 가순 이 불가역이라 거기에 순응하는 게 가하고 따라가는 게 순응하는 게 마땅하고 불가역 역한 거역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 말이죠. 불가하다. 인비지운 인성과 비겁의 우는 종기왕신 그 왕한 신을 종 따르기 때문에 고 진실로 고 위적이 마땅한 아주 마땅한 바가 된다. 어쨌든 한쪽 기운으로 몰리는데 더욱이 그 왕성한 기운으로 생해주는 게 좋다 그 말이죠. 다만 역 또한 불가지빌 한 가지 이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행 득기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쪽 기운으로 일기로만 모여 있어요. 자 이 기운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목이면 곡직, 화면, 염상, 토는 가색, 금은 종역, 수는 윤화란 말이죠. 이름을 그렇게 붙일 뿐이죠. 한 기로만 모였을 때는 이렇게 생해주는 인성도 나쁘지 않고 기가 이렇게 왕성할 때는 보다 이거를 기운을 빼주는 설기운도 좋겠죠. 기운을 빼주는 운. 그리고 설기는 거 뭐죠? 식신상관이 되겠죠. 그리고 식신상관이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운을 빼면서 이거로 순환시켜주는 재성으로 흘러가게 해주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이죠. 반대로 여기에 극하는 게 있으면 극하는 건 뭐죠? 관과 살이 되겠죠. 극하는 거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분의 운을 볼까요? 자 간목이 전부 목이기 때문에 인성은 뭐죠? 수예요. 식신은 뭐죠? 화예요. 그 다음에 재성은 토예요. 자 관살은 금이죠. 요거는 안 좋다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면은 인, 수, 금. 자 이때 뭐예요? 경금과 신의 때 뭐예요? 관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재성과 이 인성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때는 괜찮은데 경신 특히 이제 경이 오면은 뭐 이렇게 경을 을경합을 또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신금 이럴 때 올 때는 금이 들어올 때는 관살의 운을 줄 때는 안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병호 갑오 이 명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조를 이렇게 볼까요? 자 보면은 병화가 5월에 태어났으니까 뭐죠? 월겁이게 되겠죠? 겁재가 되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5월은 전부 뭐예요? 화예요. 병도 화고 자 이렇게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이게 화입니다. 목은 뭐요? 목생화 인성이죠. 인성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은 화예요. 자 인성이 목이 두 개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 화가 왕하다. 그럼 아까 말처럼 식신으로 가려면 자 식신으로 상관으로 가려면 뭐죠? 토야죠. 화생토. 거기에다 재성으로 가려면 뭐가 되죠? 화극금이 되겠죠. 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과 살. 이 누르는 관과 살은 수가 되겠죠. 수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자, 이 운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원국의 노식상설수. 식상이 있어서 빼어난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으면 근데 없죠. 토가 없죠. 자, 식상이 없어요. 그런즉 이눈 위기 인성이 나쁘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기 토가 있는데 여기 토가 있어서 기운을 설계시키고 있는데 인성이라고 하면 목이겠죠. 그럼 뭐요? 목극토로 이게 인성이 재성을 극을 하잖아요. 아니, 식신이 극을 하죠. 인극식이죠. 그러니까 이 인성이 목극토로 식신을 극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왕한 기운을 설계시키는 식신의 기운을 인성이 눌러버리니까 소화불량 걸리죠.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꺼려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식신 상관이 있으면 인성이 있어서 인성으로 식신 상관을 극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비겁은 나와 같은 동격이잖아요. 그렇죠? 동격은 투이, 무, 식상. 자, 비겁이 투출되어 있는데 식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시 일주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재물 갖고 다투게 되죠. 그럴 때 즉 재우는 엮기, 재물은 끓인다. 왜 끓여요? 재물에 관한 다툼이 생기죠. 자, 내가 이렇게 왕성해 기운이. 그런데 여기에 형제들이 더 달라들어요. 그러면 현재는 재성이 없으니까 평온해. 돈에 대해서 싸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재성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재성을 가지고 싸우겠죠. 아극재, 비견도, 겁재도 재성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궁겁쟁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궁겁쟁제가 되기 때문에 재물운도 마땅하지 않다. 뭐 꼭 이런 건 우리 사주 일반인으로도 다 마찬가지겠죠. 수, 국, 배치, 국의 배치의 수 따라서 각각의 유희기 그 기뻐함과 꺼려함이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배치되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꺼려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관살은 역기왕세. 자, 그 왕한 세력을 거스르기 때문에 앞에 이 관살이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최범격국지기. 자, 격국에 있어서 꺼려하는 바를 가장 심하게 범하는 것이다. 뭐가? 관살이. 그래서 빵빵한 거는 빼줘야지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무인 생화, 만약에 인성이 있어서 생화, 이 칠살의 기운을 빼줄 수가 없으면 그런 즉 위화 비경. 자, 비는 안일비자 뭐 이렇게 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안일비경 가볍지가 않다. 화가 어떻게 해요? 심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내가 있는데 이렇게 나를 극하는 게 있어요. 관이나 칠살이 관이 있어요. 이 극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빼줘야죠. 자, 관이 극하지 못하게 하고 관을 인성으로 빼줘버려야죠. 이렇게 관생인으로 설계시켜줘. 그래서 인성이 없으면 인성으로 칠살의 기운을 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해가 크다 그 말이죠. 눌려가다가 풍선이 빵 터져버리는 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관살은 안 좋다. 무조건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쉬워요. 한쪽으로 기운 쓸 때는 그 기운으로 몰아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기운에서 순하게 빼주는 건 좋은데 그거를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해도 뭐 크게 일행 듣기 기억 이런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